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죠. 세 번째는 팀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회의하는 방법, 로그북 작성 같은 걸 좀 설명할 텐데,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는 공학 설계 책을 꼭 좀 읽으세요. 읽어서 그 공학 설계 책은 여러분들 학교 출퇴근하면서 읽어도 되는 거니까 꼭 좀 읽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하죠. 여기 보이는 거는 내가 개발을 했던 지금은 한참 오래전에 교수 되고 나서 젊었을 때 개발했던 이클립스라는 신개념 공작 기계인데,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이제 밀린 기계, 선삭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좀 알겠지만, 나의 비전은 이게 소재 셋업 변경 없이 소재의 5면을 강화하자는 거였어요. 보통 여러분들 밀린 기계 이제 실습하다 보면 알겠는데, 스핀들이 한 방에 고정돼서, 소재가 6면이 있는데, 밑면은 이제 고정되는 거니까 5면을 가공해야 되는데, 5면을 가공하려면 소재가 이제 빙빙 돌면서 소재가 움직여야 돼요. 특히 윗면을 가공하려면은 이제 소재가 90도 뒤집혀가지고 공구 쪽으로 향해야지 가공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소재는 가만히 있고,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주듯이, 소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공을 하자는 그런 기계였어요. 근데 이런 걸 개발할 때도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팀워크가 필수적이었는데, 우리 팀, 나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일단 박정우 교수님 기과학 이론 해석, 아주 수학 하버드 대학에서 응용 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그것을 기구학에 적용하신 박정우 교수님, 수학의 대가죠. 박정우 교수님,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기구학 해석에 대해서. 이건우 교수팀, 캐드캠, 그 다음에 대형 기계에서 이거를 상세 설계하고 제작을 해줬기 때문에 대형 기계, 그 다음 세나 테크놀로지에서 제어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신개념 모션 시뮬레이터도 내가 개발했었는데, 이때도 만든 건 헤파이스트라고 일본의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세나 테크놀로지에서 여전히, 그냥 고영석 교수님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런 거.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팀워크가 필요해. 그래서 팀워크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엔지니어는 팀워크를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의 일정, 회의록 작성 방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로그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발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발표하는 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1, 2, 3, 4, 4개지만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책을 꼭 읽어보세요. 공학설계 책을. 자,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이때도 미국의 오스본이라는 사람도 이제 미국에서 젊은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발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발언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엔지니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한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팀원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일깨워서 아이디어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능한 많이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론인데, 오스본은 그래서 그 젊은 사원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원들이 비판할 것을 두려워해서 회의 중에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디어들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은 준비 단계에 있는데,
리더가 양식을 팀원 수요만큼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이 양식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줄게요, 지금. 양식이라는 거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칸이 있어요. 칸이 있고, 첫 번째 칸이 특히 중요한데, 휴식 전 아이디어, 휴식 후 아이디어. 그러니까 휴식 전에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주고, 휴식이 끝난 다음에 또 생각난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칸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시작 단계는 이제 문제 설명을 하고 브레인스토밍 4대 원칙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양식에는 말로 표현하되 필요하면 그림을 그려도 좋다고 설명한다. 이게 시작 단계예요. 그럼 브레인스토밍 4대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4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비판 금지. 발언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은 절대 금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제일 나중에 한다. 절대로 남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 비난, 변명 및 판정을 하지 않는다. 비판도 안 하는 거야. 표정이나 비웃음까지도 금하고. 절대로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 표정 막 웃거나 비웃거나 이런 식으로 하도 안 돼요. 아무런 토론,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 비난, 변명, 판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나오면 다 재밌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웃고 또 웃는 분위기로 발언을 진행해. 유머와 위트는 브레인스토밍의 윤활제이다.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좀 달라졌나? 특히 뭐 나이 많은 복학생이 있거나 그러면 남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머뭇거리는 이런 거가 그런 분위기가 없도록 특히 위에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은 요새 나이를 별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 후배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선배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기발할수록 좋다.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발언한다.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고 미리 생각해서 발언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 에그드랍 컨테스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그드랍 컨테스트라고 해서 달걀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깨지지 않아야 되는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뭐 국민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대학교 우리 학부생들한테 어떻게 요구했냐면 달걀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장치는 종이로만 만들어야 돼. 종이로만 만들고 그 다음에 낙하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301동 신공학과 여기 저 3층 높이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뜨리면은 달걀이 통과하는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센서부터 해서 바닥에는 그 철판에다가 가속도계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100분의 1 밀리미터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 밀리언 100분의 1초죠.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까지 측정을 했어요. 100분의 1초까지. 그래서 그 낙하 시간이 물론 달걀이 깨지지 않아야 되고 두 개의 달걀이 그러면서 낙하 시간이 제일 빨라야 돼. 그 정도면은 우리 학부생들이 해볼 만하죠. 그런 에그드랍 컨테스트를 했어요. 낙하 시간을 측정을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 공기 저항이 세서 유선형으로 로켓 모양으로 해서 유선형으로 하되 이제 두 개를 보호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종이로 해야 되니까. 내가 제일 걱정했던 건 이만한 종이 박스에다가 달걀 두 개 넣고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채워가지고 성의 없이 설계하는 거죠. 박스에다가 해서 종이 박스에다가 달걀 두 개 넣고 거기다 완충 종이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깨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낙하 시간을 한 거는 그런 엉터리 설계는 빵점을 주려고. 그래서 낙하 시간을 잰 거야. 그렇게 종이 박스처럼 떨어지는 건 분명히 공기 저항이 있어가지고 시간 차이가
꽤 나요. 유선형 로켓 모양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난 공기저항이 그렇게 공기저항이 작용하는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걸 할 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달걀을 그럼 품에 안고서 떨어져 볼까 내가 직접? 그러면 그거 황당한 아이디어잖아.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품어 안고 떨어진다 하는 어떤 원리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도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중에 다 그걸 정리하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무런 아이디어든지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학 설계라는 게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머릿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면은 공학 설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공학 설계라는 거는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특히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일수록 그런 것 중에 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스꽝스럽든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해줘야 돼. 거기서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우스꽝스럽다 해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난한다는 분위기인 건 좋지만 실제로는 장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분야에만 집착하지 말고 크게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이든지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질보다 양이다.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을수록 유용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선별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발언을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건데 내 아이디어를 말하는 순간 그 아이디어는 나의 소유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막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선하거나 덧칠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연상작용, 그 아이디어에서 연상을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서 남의 아이디어든 나의 아이디어든 거기에서 또 연상을 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죠. 여기선 특허를 클레임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 좋은 것으로 개선하거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든다. 아이디어 연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연상하는 거.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 브레인 4대 원칙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제1단계 시작 단계 아까 조그만 거 설명했죠. 1단계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는 단계야. 1단계 각자 양식에 기록을 해서 실시간 후에 다시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합니다. 2단계는 아이디어를 연상하는 단계. 한 명씩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연상되는 것을 다음 컬럼에 기록하고 중복되는 건 지우고 모두 다 패스할 때까지 반복한다. 마무리 단계. 양식을 모두 모아서 그룹핑을 실시하고 이때는 비판을 거쳐서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필요하면 무기명 투표를 잘 활용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에 예를 들면은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쓰는 단계예요. 1단계는 이 첫째 칸에다가 아이디어를 쓰는 단계.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단계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는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신개념 공작기계의 그 메커니즘이 새로운 메커니즘이어서 그거에 이름을 정할 때 얘기했어요. 이름을 정하는데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박정우 교수팀하고 김종원 교수팀 둘이 모여가지고 교수 2명에 대학원생이 서너 명씩 있는 거죠. 서너 명씩 있는 거야.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내가 제안을 한 거야. 야, 신개념 공작기계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름을 정하자. 왜냐면 이게 앞으로 논문 출판할 때라든지 이런데 무슨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정해야 되는 거야.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회사 이름 정하게 되잖아요. 회사 이름 정할 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봐요. 회사 이름 정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자,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아까 1단계가 뭐라 그랬죠?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는 단계. 각자 양식에 기록하고 휴식 시간 후에 다시 아이디어를 기록하게 한다. 이게 1단계.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써봐라. 이게 김종원이의 양식이에요. 1단계 SNU 패라. SNU는 서울대학교니까 패라는 패러렐 메커니즘. 이게 병렬기구이기 때문에 SNU 패라 그 동그랗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큐포드 세팝맥. 이름 지금 생각, 서큘러 그냥. 서큘러로 해서.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건 한 5분, 10분 동안에 집중해서 하라는 거야. 막 집중해서 쓰고 나서 잠시 5분, 10분 휴식 시간을 주면은 잠시 휴식하는 동안에도 아까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게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하면서 또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거든? 그걸 여기다 쓰라는 거야. 휴식 후에 아이디어를. 그래서 꼭 휴식 시간을 한번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큘러 이렇게 된 거예요. 박정호 교수님은 오비스, 이클립스, 플렉스엠.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더. 그 다음에 대학원생 A의 양식은 서큘러, 서큐맨, SPM, SNUPEM. 그 다음 두 번째 대학원생은 PM90 이렇게 PKM, SPM. 패러렐 키네매틱 메커니즘이니까 PKM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게 1단계야.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휴식 시간. 자, 2단계는 아이디어 연상. 이제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이 첫 번째 칸에 한 사람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알았어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표하면서 내가 SNU 패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설계할 때는 설계 아이디어를 글로 내가 안고 떨어진다?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그림도 그려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양식이 좀 커야 되겠죠. 그림도 그리고 글로 설명하고 그 원리를, 아이디어를. 이거는 이름 정하는 거니까 그냥 글만 썼어요. 그래서 SNU 패라, 서큐포드, 세파맥인데 이게 왜 이게 왜 캔슬을 시켰냐면 내가 이제 하나씩 발표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연상되는 게 있으면 두 번째 칸에 적는 거예요. 연상되는 거. 그러니까 SNU 패라는 누가 SNU 패라를 발표했어요. 어디 보면은 SNU 패라 누가 발표했는데. 서큘러는 이 사람 저 사람 서큘러니까 지웠고 SNU 패라가 여기 SNU 패라가 있죠. 그래서 나는 중복되니까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발표한 모양이에요. 서큘러, SPM 이거 다 지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발표하면서 딴 사람 발표를 들으면서 똑같은 아이디어는 내 차례에서 발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되 그 사람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연상되는 거를 두 번째 칸에 적는 거예요. 오비스 X. 누가 오비스라는 걸 했으니까, 오비스 X도 좋겠다. SPM90. 서큘렉스, 서큐피엠. 무슨 연상이 아이디어 연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연상되는 게 있으면 세 번째 칸에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박정호 교수님은 두 번째 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두 번째 라운드, 2단계에서 그냥 패스하면 돼요. 나는 발표할 게 없으면 난 패스다. 아마 세 번째 칸은 연상된 게 없으니까 세 번째 칸으로 3단계라고 한다면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오비섹스. 자, 첫 번째 1단계가 끝났으니까 2단계에서 연상된 것도 발표해 보세요. 그랬으면 나는 서클 PM, 서클 렉스가 나왔어요. 오비스 X가 나왔어요. 박정호 교수는 패스했고 2단계에서 SPM90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럼 3단계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패스가 됐으니까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 해산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단계에 이제 결론을 내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단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서기가 꼭 여러분들 회사 구성할 때 사장이 있으면 서기를 꼭 정해야 돼요. 서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럼 서기가 이걸 다 모으면은 서기가 이걸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들이
서킷 포드 이걸 다 모으면은, 모으면 이렇게 돼. 서킷 포드 이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왔어? 이게. 양식을 모아서 나온 거지. 양식에서 서킷 포드 셀, 이걸 다 한 번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다 아이디어를 정리한 거죠. 나온 아이디어들을, 여긴 우스꽝스럽고 뭐 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괜찮아. 다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이제 토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주는 거는 이렇게 분류를 좀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서기가. 그래서 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좋은 거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분류해서 그룹 1은 주로 서클, 원형에 가까운 거, 이름들 분류를 하고, 그룹 2는 주로 약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패러럴 메커니즘 뭐 해가지고 나온 것들. 그룹 3은 그룹 1과 그룹 2 속하지 않은 거, 이클립스, 플렉스엠 같은 거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해서 뭐 그룹 1에서 좋은 거 하나, 그룹 2에서 좋은 거 하나, 그룹 3에서 좋은 거 하나를 고를 수도 있겠죠. 이제는 아이디어만 무조건 내서 끝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 아니고, 브레인스토밍의 마지막 단계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니까. 회사 이름을 정하기면 회사 이름을 정하고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기가 이런 작업을 할 동안에는 좀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의 세션을 이제 소집을 하는 거야. 자, 그룹핑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를 고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르는 게 뭐냐면, 이클립스, 2개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이클립스 하나하고, 서큘렉스가 나왔어요. 서큘렉스하고, 그렇죠? 서큘렉스였지. 맞아. 서큘렉스하고 이클립스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클립스는 박정호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고, 서큘렉스는 공교롭게 김종원 교수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그 회의 분위기에서 내가 리더야. 김종원 교수가 리더야. 자, 서큘렉스하고 이클립스가 나왔네요. 둘 중에 하나 이제 결정합시다. 한번 의견들 말해보세요. 의견을 말하겠어요? 대학원생이? 그 박정호 교수도 내가 연장자인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 서큘렉. 그럼 내가 이제 눈치도 없이. 나는 이클립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클립스는 좀 의미가 이렇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큘렉스가 이게 발음도 좋고, 서큘렉스라는 게 어떤가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 이클립스가 좋아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박정훈 교수도, 그러려면 그래라. 그럼 뭐하러 이클립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박정훈 교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리더라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런 한국적인 분위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 회사 이름 정하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겠어요? 이럴 때 팀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는 알아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무기명 투표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별 의견 없으면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2개는 골라졌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하자. 정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하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써라. 그래서 그냥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오히려. 그렇죠. 무기명 투표를 했더니, 이클립스가 한 표가 더 많았어. 어떻게? 김종원 교수님 밑에 대학원생 하나가 이클립스가 좋았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클립스로 된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클립스라는 게 일식이잖아. 껌껌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지. 이게 이클립스 껌껌해지는데, 프로젝트가 껌껌해지면 어떡하냐. 근데 박지원 선생이 이클립스라는 건 워낙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잘 통하는 말이고, 일식 다음에 훤해지는데 걱정하시냐고. 그래서 이클립스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이지만,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취지가 팀원들의 숨어져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리더의 역할이야. 찍어 누르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기본 취지를 좀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브레인스토밍도 연습이 필요해요.
강의 시간에 그냥 들은 거 가지고는 뭐 대가가 될 수 없어, 브레인스토밍에.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서 스스로 습득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기재설, 여러분들 팀플레이에서 브레인스토밍을 2번 이상은 써봐야 돼요. 그 로그북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체크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뭔가 막히면은 리더는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 팀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요구해야 돼. 이건 정책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수원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직행버스가 출퇴근 시간에는 서서 가는 사람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겠는가? 뭘 해야 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지. 브레인스토밍인데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 전에 브레인스토밍 하기 전에 미리미리 팀원들한테 야, 언제 브레인스토밍 하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좀 미리 조사도 좀 해오고 해서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라. 어?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 됐어. 그 안전사고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서서 가는 사람이 많은 걸 해결하는 방법. 그 브레인스토밍 시간에는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야 돼. 그걸 누가 하나? 리더가 해야 돼.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어? 자기가 무슨 뭐 과장이랍시고 말이지. 무게 딱 잡고서 말이지. 밑에 있는 관들 의견들 얘기해보지. 무슨 의견이 나오겠어, 거기서. 무슨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겠냐고. 그냥 한 사람이, 저 일본 사례 주세요 같은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 그럼 그걸로 하지. 이게 무슨 놈의 말이지. 창의적인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게 졸속 행정이지. 카피하고. 하물며 공학 설계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리더로서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말고 왜 중요한지 그거를 좀 잘 이해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의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회의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나서 이걸 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왜 안 가르쳐주지?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는 건가? 이 회의하는 방법이나 좀 제대로 가르쳐주지 말이지. 자, 회의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 앞으로 리더가 되면 공식적인 회의를 무지무지 많이 하게 돼요. 교수로서 학회 활동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아직 학회, 뭐 기계공학 학회라든지, 정밀공학 학회라든지, 뭐 국제적인 학회도 많죠. 로봇 학회도 있고. 국제적인 학회 회의, 교수라면, 거기서 커미티 체어맨이 될 수가 있죠. 정기총회, 주주총회, 국회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 하는 그 국회, 주주총회. 여러분들 CEO가 되면서 주주총회 안 할까요? 이사회 안 해? 이사회? 국제회의 참가 안 할까요? 국제회의에 글로벌한데 국제회의에 가서 체어맨을 시켰는데 회의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슨 놈의 회의를 리더가 되겠어. 그럼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회 선언을 합니다. 서기는 참석자를 세워서 우선 정족수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회의가 정족수를 만족 안 하면은 공식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면은 특히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의면은 위임장을 받아야 돼. 미리. 그래서 참석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위임장을 보내주십시오. 누구에게 당신의 의결권을 위임하겠는지 위임장을 보내라고. 그래서 위임장을 챙겨야 돼.
그래서 위임장까지도 정족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회의가 정족수를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장은 제적회원 몇 명 중에서 YY명이 출석을 하거나 위임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개회선언을 해야 되죠. 개회선언? 의사봉이 있으면 뭐 의사봉을 두들기기도 하죠. 정식 주주총회나 국회에서는 땅땅땅 개회선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장 인사. 의장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의장은 의결에 참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의 리더로서 말이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나의 의견이 뭔지는 좀 밝힐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인사를 통해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도중에는 자기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나의 소신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 리더가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회의에서는 무슨 것도 의결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뭘 고려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진짜 의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해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리더가 자기 의견이 없으면 무슨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회의 일정을 채택하는 거. 아젠다라 그러는데 회의 일정이에요. 이거는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회의에서 무슨 안건을 얘기할 건지를 우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젠다는 이거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보고하고 토의할 것인지 정리한 건데 이거는 회의 시작 전에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 거야. 채택이 돼야 돼. 이 회의 일정을 얘기해주고 참석한 사람이 그거를 찬성을 해서 이 아젠다를 찬성을 해가지고 찬성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젠다가 채택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일방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젠다 초안은 만들어 놔야지. 회의를 소집하면서 아젠다도 없이 회의 소집하는 리더는 그건 진짜 리더가 아니야. 그래서 다 회의 시작 전에 아젠다를 인수해서 쫙 나눠주고 자, 회의 일정 채택을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을 읽어보시고 회의 일정에 대해서 추가하고 내가 설명할 수도 있어. 중요한 아젠다는 아니면은 회의 일정 초안을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추가하거나 변경할 것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저쪽에서 이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일정을 채택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의 일정을 채택을 한다. 의사봉이 있으면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결을, 약식 표결을 한 거예요. 약식 표결이라고. 그러니까 꼭 말이지 무슨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데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을 일일이 세가지고 결정하는 것만이 표결이 아니야.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일정 채택합니다. 약식 표결을 한 거예요. 즉 문학에 의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회원들이 모두 찬성한다는 의도가 감지되면 의장은 정식 표결 방법을 거치지 않고 약식 표결 방법을 채택한다. 또는 박수를 유도하고 이것을 발성에 의한 방법이라고 한다. 알았어요? 아니면 회의 일정 채택합니다. 채택하는데 다들 찬성하시면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박수 막 치고 그러면 표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의 없습니까? 자, 박수 쳐서 모두 이제 찬성하는 의도가 감지되니까 별 의의가 있습니까? 별 의견이 없으면 그냥 박수로서 채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딱 들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약식 표결을 할 수가 없어. 약식 표결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의가 무슨 의의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장이 판단하는 거야. 네,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식 표결로 네,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 일정을 채택하겠습니다. 이거 약식 표결. 훌륭한 의사 진행 방법이죠.
근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면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하든지, 뭐 자꾸 논란이 되면 그때는 뭐 정식으로 회의 일정 채택에 대해서 다수결 뭐 표결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채택을 하는, 회의 일정 채택이라는 거는 의결을 통해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약식 표결 방법도 굉장히 훌륭한 표결 방법입니다. 남들 다 찬성하는 건데 말이죠. 그거를 뭐 찬성했으니까 찬성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회의 진행 방법이 미숙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기도 했죠. 옛날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찬성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의의 있습니까? 이 법안에서 의의 있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의의 없습니다. 그러면 땅땅땅 날치기 표결이라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약식 표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말고, 알았죠? 정식 표결 방법이 하나예요. 약식 표결, 문학에 의한 방법 또는 발생에 의한 방법. 자, 그럼 회의 일정 채택을 하고 전체 회의록 채택. 자, 이제 전체 회의록도 똑같이 채택을 해야 돼요. 전체 회의록을 서기가 낭독할 수 있어요. 낭독을 해야 돼. 왜 회의록을 전체 회의록, 저번 회의에 뭐가 토의되고 뭐가 보고되고 토의됐는지를 회의록에 남겨가지고, 회의록을 잘 만들어야지. 회의록 작성법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거를 서기가 막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이걸 낭독하는 거는 저번 회의에 참석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리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다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그 회의록을 이제, 하고, 전체 회의록 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질문하고, 이의 없습니다 하면 회의록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봉을 두들기면은 전체 회의록이 이번 회의 때 완전히 이제 픽스 된 거예요. 그 회의록이. 누가 이의 있습니다. 아, 저번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요? 그럼 의장이 보고서, 아,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바꾸고, 회의록 그럼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아,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였습니다. 설명을 하든지. 그럼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의 없습니까? 또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겠습니다. 묵락에 의한 방법으로 채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의록은 이제 픽스 돼버린 거야. 알겠지? 알겠죠? 표결에 의한 방법이 훌륭한 거야. 묵락에 의한 방법도 훌륭한 표결 방법이에요. 꼭 뭐 찬성 반대 손 드세요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지난 추진사항 실적 점검. 액션 아이템인데, 추진사항이라는 건 저번 회의부터 요번 회의 때까지, 요번 회의 때까지 누가 뭘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액션 아이템인데, 그 액션 아이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열한 건데, 저번 회의 때 그 추진사항 액션 아이템은 특히 프로젝트 회의할 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난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실제로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한 걸 보거나 또는 회의 중에 직접 점검하는 거예요. 지난 추진사항 실적 점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고 내용. 보고할 내용을 보고 회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예산 결산 보고서 보고하고, 예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는 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냥 보고만으로 끝나는 게 있고, 또는 뭐 예산 보고, 결산 보고 한다면 그걸 의결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이의 없습니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의 내용. 의장이 토의 내용 설명하는데, 이제 안건을 산정하는 거예요. 회원이, 물론 그 아젠다에 있는 거죠. 이제 뭐 야유회, 다음 야유회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토의하고 이제 아젠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토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의사항 1번은 다음 야유회를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거는 이제 뭐 여기 있는 회원들 누구가 이제 무슨 안건을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 동의. 예, 저는 저 다음 야유회를 자, 어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다음 야유회 장소요? 그러면 누가 이제 회원이 저요! 하고 손으로 이제 네, 말씀하세요. 무슨 회원 말씀하세요? 아, 저는 다음 야유회를 뭐 강릉 경포대로 가는 것을 뭐 제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다음 야외 장소는 강릉 경포대로 가는 거 안건이 나왔습니다. 안건을 동의합니다. 그럼 동의합니다. 그 회원이 경포대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서 동의라는 거는 한자로 보면은
move에 move. 영어로 move라 그래요. 동의가 같을 동자가 아니에요. 움직일 동자예요. 안건을 move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그게 동의야. 동의합니다를 남발하지 말아요. 찬성한다는 말로, 찬성은 찬성이고, 동의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어? 맨날 동의한다 하는데, 동의라는 거는 안건을 제안하는 거야. 안건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경포대로 하는 걸 회원이 동의합니다. 안건을 제안합니다. 그 동의를 받는 거야. 동의한 거예요. 무브야. 라고 하면 의장은 회원들에게 제청이 있습니까를 묻는 거야. 세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제청. 자, 무슨 회원이 다음 야외 장소를 강릉 경포대로 동의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회원이 예, 제청이 있습니다. 하면은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청이 있습니까? 하는데 제청이 없으면은 이의 없습니까에 제청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제청을 안 하면 그 안건은 그냥 제청이 없으므로 그 안건은 동의된 거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끝. 제청입니다라고 하면 동의된 안건은 정식으로 상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야외를 강릉 경포대로 간다 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토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강릉 경포대로 가는 안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합시다. 저는 말이죠 강릉 경포대에 가는 거를 왜 백그라운드 배경은 이거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질문을 받아요. 자 저 안건에 대해서 강릉 경포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우선 질문을 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건에 대해서. 이건 찬성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찬성 반대 의견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안건에 혹시 불명확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서 좀 확실하게 합시다.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 찬반 토론. 자, 이제부터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강릉 경포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근데 아무도 그냥 찬성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냥 표결 해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럼 강릉 경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찬성 반대가 있어가지고, 찬성 의견, 나는 경릉 경포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고. 그래서 찬성 반대 의원들은 발언권을 주고, 이게 뭉쳐지지 않는 것 같으면, 찬성 반대가 갈리는 것 같으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찬성 반대 안건 토의가 충분히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약식 표결은 못 하는 거죠. 찬성 반대가 뚜렷하니까. 그럼 순서대로 손을 들게 하거나, 그러면 찬성 손 들어주세요. 반대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서기는 세 가지고, 다수결이 넘으면은, 대부분 다수결이니까, 한다든지. 또는 인사 문제, 누구를 인사부장으로 앉힌다 하는 거는 인사는 찬성 반대에 이렇게 손들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무기명으로 해야 되겠죠. 자, 누구를 인사부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찬성 반대 의견 다 나왔으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쪽지에다 쓰라고 해요. 투표용지에 투표. 알았어요? 그래서 토의상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다 끝나면은, 다음 회의 때까지 추진상, 액션 아이템 정리하고, 서기가 할 일은 회의하면서 계속 액션 아이템 정리하는 거예요. 서기가 할 일이. 여러분들 프로젝트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기는 회의록도 만들고, 그래서 서기는 말이지 회의 진행하면서 계속 기록을 해놔야 돼.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녹음을 하든지. 그래서 계속 써놔야 돼. 그러고 나서 서기는 액션 아이템, 의장이, 다음 액션 아이템 뭐죠? 회의를 진행하면서 토의한 결과를 참고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리한다면 서기 액션 아이템 좀 보고해 주세요. 그럼 서기가 액션 아이템 다음 액션 아이템 5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액션 아이템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한다. 두 번째 액션 아이템은 추진사항은 자 이겁니다.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변경사항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폐회선언인데, 개회선언은 회장이 하지만 폐회선언은 의결을 해야 돼요.
회의 동의를, 자, 이제부터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네, 제청입니다. 자, 그러면 뭐, 회의 폐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를 막 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회의 끝나면은 그 뒤집다 박수 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관습에서. 발성에 의한 방법이. 폐회 선언을 채택이 한 거예요. 그 회의는 의장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회의를 시작했으면. 일시적으로 회의를 중지하는 것은 회장의 권한이에요. 정회시킬 수는 있어. 의장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막 논란이 많아가지고. 필요하다면 판단에 정회를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보충 발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의사 진행 발언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것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딱 손을 들고 의장 발언 의견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는 말이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럼 그건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의사 진행 발언. 이거는 회장이 판단하면 돼요. 의장이. 네, 그렇습니까? 그럼 의장이 판단하는 거지. 의사 진행 발언은 안건이 아니에요. 이 멍청한 의장은 말이지. 네? 무기명으로 하자고요? 네, 그럼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다수결로 할까요? 이따위 말이지 멍청한 의사 진행 발언을 말이지 표결하는 이런 멍청한 의장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의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런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명을 이게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이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장이 네. 그렇죠, 그럼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무기명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의장이 판단할 일이야.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보충 발언. 이건 표결 대상이 아니야. 그것까지 표결을 하는 이런 멍청한 의장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근데 일정 변경, 아젠다를 변경하는 거, 휴게 동의, 긴급 동의. 긴급 동의가 있어요. 긴급 동의라는 거는 경포대로 가는 걸 제안합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긴급 동의 있습니다. 긴급 동의야. 동의 찬성이 아니라 동의 무브예요. 네, 뭔가요? 저는 말이죠. 경포대보다는 요번에는 제주도로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긴급 동의합니다. 동의를 한 거야. 그러면 제주도 가는 걸 동의를 했잖아요. 그럼 제청 있습니까? 그럼 누가 제청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야외 장소를 제주도로 가는 긴급 동의된 거를 먼저 표결을 해야 돼. 그렇습니까? 그러면, 긴급 동의가 들어와서 제주도로 가는 것을 먼저, 그럼 표결을 해야 되네. 찬성 발언해가지고. 그런데 제주도 가는 게 부결이 돼버리면은 다시, 경포대 가는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긴급 동의된 게 찬성이 돼버렸어. 제주도 가는 거를 됐으면은 경포대 가는 안건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알아야지. 알았어? 긴급 동의야, 그게. 긴급 동의. 긴급 동의야. 찬성이 아니야. 동의는 무브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회의하면서, 그 안건에서 난 동의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헷갈리잖아. 찬성은 찬성이고, 무브. 안건을 제안하는 건 동의야. 무브야, 무브. 이걸 해야지, 움직일 동자의 동의로 막 헷갈리게 하면 이거 회의가 안 돼요. 영어로는 분명히 move하고 agree하고 이게 딱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헷갈린다. 동의라는 게 두 개 있어가지고 조심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잘 알아야 돼. 물론 이거는 그 회의 규칙에 있지만 불법 부당한 제안은 제청을 묻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청 있습니까? 하지 말고 그거는 예전에 의논된 거니까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의장의 권한이에요. 무조건 제청이 있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회원에게 발언권을 주고 발언의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발언권을 말이지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가 막 하는 거 당신 발언권 안 줬으니까 조용히 하셔. 그래서 발언권을 주는 건 의장의 권한이에요. 함부로 말이지 저기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게 만드는 그런 회의를 해서는 절대 안 돼.
회의 진행을, 그래서 회의 진행을 자꾸, 발언권을 안 줬는데도 자꾸 말이지, 뭐, 야유하거나 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어요. 당신은 퇴장하시오. 몇 번 경고를 하지. 당신 그런 식으로 야유하면 퇴장하겠어. 또 야유. 나가시오. 안 나가. 안 나가면 경비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 끌고 나갈 수 있어. 경비를 불러서 끌고 나가면. 토론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야, 찬반 토론 이제 여기서 그만하겠어. 회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정회, 해산을 시킬 수는 없지만, 폐회를 선언할 수는 없지만, 정회를 선언할 수는 있어. 가부 동시일 경우 회칙에 따라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주총회면 주주총회에 그 회칙이 있거든. 그 회칙에 따라서 뭐 이거는 다수결로 하든지 이건 3분의 2 찬성을 하든지 그거는 회칙에 다 있으니까 이건 이게 일반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칙을 잘 보고서 하면 돼요. 하여튼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으면 그거를 과감하게 행사를 해가지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자, 회의 중에 휴식 및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 진행은 내가 공학설계 교재 36쪽에서 43쪽에 공식적인 회의 진행하는 거. 제발 이거를 숙지하고, 이 다음에 리더가 돼서 주주총회 의장이 되든, 학회 회장이 되든, 제대로 이제 회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알아두면, 한 번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리더인지, 회의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리더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 회의를 해야 될 거 하잖아요. 팀 프로젝트 회의인데, 뭐 팀 프로젝트 회의가 무슨 주주총회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니까, 팀 프로젝트는 회의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가 회의 때만 팀 프로젝트 수행하는 게 아니라 팀 프로젝트 회의하고 회의 중간에 누군가 열심히 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고 해산한 후에 팀원 각자가 자기 담당한 일을 다음 회의 때까지 확실하게 열심히 해와야 되죠. 이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추진사항 정리인 거예요. 사장으로서 이 팀원들이 다음 회의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와야 되는데 이 일을 열심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진사항 정리인 거예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규정을 한다. 이게 추진사항이에요. 끝날 때 올해 수상자 M대학교의 M그룹의 홈페이지가 10월에 링크되도록 한다. 누가? 미세스 M이 언제까지? 10월 30일까지. 11월에 수정된 홍보 책자가 나오면 위원들에게 우선한다. 누가? 미세스 D가 11월 30일까지. 이건 내가 국제회의 하면서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액션 아이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았죠? 제일 나쁜 건 다음 회의 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온다.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예요. 다음 회의 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온다. 아니 선생님 이게 훌륭한 액션 아이템 아닌가요? 각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온다. 왜 나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추진상이라는 건 왜 이유가 뭐냐면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할 수가 없어. 다음 회의 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팀원 모두가 다음 회의 때까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 왔는지 안 왔는지 다음 회의 때 점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야? 누가가 빠졌죠, 여기는. 모두가 좋아. 언제까지? 다음 회의 때까지. 좋아. 무엇이 제대로 명확하지 않은 거야, 무엇을. 아이디어를 생각해온다. 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A4 한 장에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온다. 글과 그림으로 적어서 갖고 온다. 그래서 다음 회 때까지 적어온 거를 보여라. 그러면 숙제 검사가 되는 거죠. 알았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추진상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거야. 사장이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일정 작성할 때 미리 팀원에게 연락해서 또는 걱정이 되면 사장이 야 내일 회의인데 너 이거 했냐? 추진상을 하기로 했잖아. 어느 정도 됐어?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그렸어? 점검할 수도 있지.
아직 못했어? 야, 다음 회 때까지 좀 오늘 구체화 좀 시켜서 내일 좀 갖고 와. 추진상이잖아, 이거. 어때? 아니면 다음 회의 때까지, 야, 쏘는 아이디어 말이지, 한 번씩 내놔봐요. 해왔냐? 해왔냐? 그래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 무슨 놈의 추진상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을 느끼겠어. 아니면 너무 좀 무섭다면은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제 토의사항 때 아이디어 내온 건 전부 좀 꺼내봐라. 너 왜 안 갖고 왔어? 이게 써오는 거였나? 그거 안 해온 거야. 그럼 서기가 그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 추진상 점검해서 잘 안 해왔다. 체크를 해놔서 회의록에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리더십이 생기지, 그런 거 다 봐주고 하면은 누가 추진상 한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목숨 걸고 해오겠어요. 그러면 그 팀 웍이 엉망이 되는 거지. 그게 리더십 확보하는 거라고. 말로만 하나? 리더십을? 해오지 않은 팀원이 있다면 왜 해오지 않았는지 사회와 함께 회의록에 그 기록을 남겨서 그게 나중에 책임을 묻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팀장은 추진상의 정리와 점검을 통해서 회의 효율을 높이고 팀원의 책임감을 높인다.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알았어? 그렇겠죠? 얘기가 되잖아요. 사장은 그래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회의 진행 순서는 사장은 회의 일정을 설명하고 불참자를 확인하고 불참 사유를 기록하고 지난 추진상 결과를 점검하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사장은 보고하고 토의사항마다 철저하게 토의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필요하면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찬성과 반대 대립이 된 경우에 공식적인 방법에 따라 의결한다. 다음번 회의까지의 추진사항을 정리하고 해산한다. 이런 순서로 하면 돼. 자,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팀원들 모두에게 송부하고 로그부에 보낸다. 회의록, 전체 회의록 채택 이런 거 없고 그냥 여기서는 작성해서 뿌리면 되는 거죠. 알았어? 그럼 회의록 작성은 바로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회의 명칭, 프로젝트 회의 얘기하는 거야. 전체 회의록 한번 읽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지전 추진사항 실적 점검하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실적 점검하는 거, 보고 내용들, 토의 내용들, 추진사항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자의 책임자 확인하고. 알았어? 맞지? 자, 이제 회의록 작성할 때 유의사항인데, 서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회의 도중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녹취록을 쓰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잘 기록을 해야 돼. 녹취록을 쓰라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로 데이터니까, 그거를 요령 있게 정리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정까지 써야 되는 거야. 회의록 말이 제일 나쁜 게 뭐냐? 결론만 턱하냐. 요번에 분류장치의 핵심 기능을 고무줄을 사용해서 하기로 했다. 한 줄 딱 썼어. 보고 대응, 토의사항. 그런 놈의 회의록은 말이지, 그거는 진짜 쓰나 마나한 거예요. 왜 분류 동작 원리를 고무줄로 하게 됐는지,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써야 돼. 그 과정을. 녹취록을 쓰는 건 아니고. 그 서기가 해야 된다고. 그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회의록, 시중에서 파는 회의록 양식에다가 칸 채우게 하지 말아요. 회의록 하면 이게 칸으로 채워가지고 참석자 이름 쓰고 보고 내용, 토의 내용. 이따위로 쓰지 말고 그냥 A4 한 장에 쭉쭉쭉쭉쭉 써가는 거야. 회의 종료 후에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기는 또 그걸 가지고 나중에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지만 또 추진사항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알았죠? 이런 거를 보고 내용, 제안자 안건 내용,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록, 발언자의 성명, 발언 내용, 결정된 사항, 어떤 안건이 상정됐고 표현과 무엇인지 이런 과정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될 수 있어요. 왜 과정을 쓰느냐? 나중에 말이지 고무줄을 쓰기로 한 원리를 채택을 했는데 분류. 나중에 말이지 실패를 했어요. 아니 이게 왜 이 중요한 원리를 누가 고무줄을 쓰기로 했지? 왜 고무줄을 쓰기로 했나? 몇 달 뒤에 말이죠. 컨테스트 후에. 왜 이 중요한 거를 고무줄로 쓰기로 했는가? 그러면 회의록을 찾아봐야지. 회의록을 찾아보고 몇 월 며칠 회의록에 보면
2페이지에 걸쳐서 고무줄을 쓰기로 한 그 과정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논의가, 이 토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니까 그 토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서 누가 좀 책임이 큰가 말이에요. 그거 알 수 있어야 돼. 나중에 말이지, 내가 팀장으로서 너가 공원 동안 내일 낮아서 너는 인사국가에서 너는 이번에 탈락이다. 넌 과장이 못 돼. 아니 말이지, 부장님 내가 무슨 근거로 말이지 나를 말이지 탈락을 시키냐, 진급에. 이 프로젝트에서 네가 책임이 많잖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 그래. 소송을 걸겠어요. 그래서 재판에 소송을 걸었어.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가 바로 회의록이라고, 회의록. 근데 회의록에 말이지 딱 봤더니 고무줄로 하기로 됐다. 한 줄 찍 갈겨놨어. 그게 회의록을 뭐하러 쓰냐고, 그러면. 그 회의록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그러니까 서기가 말이지, 내가 교수 면담하면서 이 회의록 어떻게 작성됐는지, 특히 추진사항 정리하고 점검하고 회의록의 토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내가 직접 볼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회의록 예제 같은 거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거 좀 제발 좀 읽어봐요. 취지사항 정리한 거 봐요. 박철수가 작성한 설계대안을 확인해서 로그북 파일을 올려놓는다. 한길동 팀장이. 기능 구조도 중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좌우 방향 공매에 정한다는 세부 기능이 입출력식으로 수정해서 이메일 송부한다. 최면서까지. 여기 추진사항이 8개가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거예요. 이 8개의 추진사항들이 제대로 다음 회의 때까지 제대로 잘 수행이 되면 그 팀워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팀워크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로그북인데, 여러분들 교수 면담할 때는 서기가 프로젝트 로그북을 딱 들고 와야 돼. 프로젝트 로그북을. 그래서 학기말고사 볼 때 프로젝트 로그북 제출해가지고 학점 초안 공개 후에는 로그북 다 찾아가세요. 조교한테 다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 추억에 남을 자료이기 때문에. 자, 로그북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모든 아이디어, 계산 결과, 혁신적인 생각 및 실험 결과들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공책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공책이. 로그북은 어떤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명하는 자료로서 로그북에 저장된 자료는 그야말로 로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원본 자료라는 건 재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본 자료들을 발생 시점 기준으로 모아서 하나의 공책에 정리한다. 물론 자료들이 많아지면 공책이 여러 개가 되겠지만 시간 순서로 모아둔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록한 일기와 개념이 같다. 공책이 아니라 상공 파일 같은 데다가 해야 되겠지. 그리고 로그 표지 이런 건 참조하고요. 제발 좀 교재를 좀 읽어봐. 공학설계 교재 좀 읽어봐요. 그리고 A4 용지만 사용하고. 이제는 엔지니어는 A4 용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A4 용지에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이디어를 메모지에다 그렸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메모지를 A4에다가 붙여가지고 상공 파일을 철하면 되죠. 그리고 철하면서 날짜 순으로 철하고 날짜 순으로 쪽수를 쫙 1번부터 날짜 발생한 순서부터 1, 2, 3, 4 쭉 해서 쪽수를 기입해놔야 돼. 가지고 나가 면담하면서 고객 사용 목록 좀 꺼내봐. 그러면 그 딱 상공 파일에서 끄집어가지고 나한테 보이면 그 쪽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어넣을 때 그 쪽수에 맞춰서 그냥 딱 끼면 되는 거죠. 쪽수 기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로그북도 좀 작성을 해보고요. 제발 좀 공학설계 교재 좀 읽어보세요. 출퇴근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나?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방법도 좀 제대로 익혀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끝냅시다. 수고했어요.